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벽입니다. 한 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모두 2022년 이민년 흑호 검은 호랑이 해에는 호랑이와 같이 비상하시고 가족과 가정에는 재물이 가득하시며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고TV의 시청자분들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이거를 찍는 시간이 2021년 12월 31일 밤 10시인데요. 이준석 특집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준석인가 하는 것이죠. 고고TV가 6.11 전당대회 이후로 계속 이준석을 지원하고 있고 옹위하고 있고 윤석열을 비판하며 안철수를 비난하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죠. 왜 고고TV가 이준석에 이렇게 매료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시사저널에서 올해의 정치 인물을 갖다가 이준석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준석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 이준석 자체가 시대정신이다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대정신이란 말을 그동안 평론가들이나 또 쓰레기 자유 우파나 또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데 그들이 말하는 시대정신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과 문화와 문명과 사회 흐름이 세월이 지나고 후일 미래에서 봤을 적에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고 현재에서 구현되는구나 하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이란 자체가 정치계의 시대정신이며 이준석이 시대정신이다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 도중에 간간히 말씀드리기를 문명과 문화가 변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문명과 문화가 변했고 철학이 변했고 사회생활 양식이 다 변한 게 2022년 1월 1일의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니 이준석은 디지털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윤석열 캠퍼 그 다음에 구정치인과 대개운들의 제왕은 그들은 아날로그로 무장해서 새로 탄생한 디지털 정치인 시대를 구현하는 이준석을 피폐하고 핍박하고 강박하고 겁박하는 이 오만불순한 구시대에 대해서 고고TV는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자체가 시대정신이고 이준석 자체가 디지털 정치인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이준석과 반 이준석의 대결은 새로운 문명과 구시대 선거가 충돌하고 있고 결국은 새로운 문명으로 무장한 이준석의 시대정신과 디지털 정치가 이길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윤석열과 윤캠퍼, 대개윤들과 늙은 군인들, 늙은 구시대 정치인들의 저항을 받지만은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나면은 그들은 조족지혈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대선은 새로운 문명, 즉 디지털 혁명, 새로운 시대 정신이 새로운 문명을 갖고 치르는 첫 번째 대선이라는 의미로 87 선언 이후에 지난 2017년 대선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구시대의 정치였고 패거리 정치였지만은 현재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물결의 정치이다. 그래서 2022년 대선은 새로운 과거와 다른 대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를 지향하며 7, 80년대 아날로그 방식과 막대먹은
패거리 정치를 들고 나온 윤석열과 국힘은 당연히 패배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의 말에 따르지 않고 이준석을 거두지 않으면은 국힘과 대선은 당연히 필패할 것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고고TV가 평상시의 생각이고 다행히 의식 있는 컨설턴트가 이런 말도 하고 시사 저널에서 이준석을 2021년 올해의 인물로 화두로 정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데요. 역시 2022년도 이준석은 대선과 전국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고TV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고TV는 2024년 다음 총선까지는 방송합니다. 고고TV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될 겁니다. 이준석이가 오늘 31일 날 신년사를 처음으로 발표했죠. 정치인 중에서 이준석이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의 근본을 개혁하겠다. 정치의 근본을 개혁하겠다. 이게 이준석이가 정치한 11년의 정치사입니다.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시사저널에서 올해의 정치 인물로 대표로 뽑힐 적에 그 전에 이준석이 한 말은 파격을 두려워하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정치꾼들이 주로 쓰는 말이고 평론가들이 주로 쓰는 말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러죠. 그렇죠. 개혁을 하려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옆에는 전 국민의 반은 지지가 들어가고 있다 하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고고TV입니다. 시사저널이 2021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것은 MZ세대였는데 MZ세대는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MZ세대인데 MZ세대에서 30대 영선 제1야당 대표로 이준석의 등장은 한국 정치에 큰 파급력, 파란을 일으켰다. MZ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는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닐 적에 팩스도 없었어요. 텔렉스뿐이 없었어요. 타자도 칙칙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핸드폰이라고 나온 것이 아마 1995년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30들과 신세대, 미래 세대들은 MZ세대로 표현되는데 그들은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신무기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 적발성, 현장성, 그 다음에 꾀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들이 MZ세대가 새로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치만 제외하고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30대, 40대들이 허리에 중추가 아니라 헤드로 올라가고 있어요. 헤드쿼터로. 사회와 문명과 문화는 변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MZ세대고 그 MZ세대를 주도하는 MZ세대들이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탄생시킨 인물이 이준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가 이준석을 부상시켰고 왜 MZ세대는 이준석을 부상시켰던가? MZ세대의 흐름이 그대로 이준석에 투영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이준석으로 하여금 정치혁명을 가져오게 하게 하라 하고 MZ세대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방송은 심혈을 기울이는 방송이 연두 방송이므로 남을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윤석열만 제외하고. 6.11 전당대회에서 2030뿐만 아니라 40대도 이준석을 많이 했고 또 50대, 60대의 미래 정치를 원하는 개혁 보수들이나 합리적 진보들도 이준석을 지지해서 6.11 전당대회에서 국민의 70%나 이준석을 지지했다. 70% 이상까지. 따라서 MZ세대 2030, 40의 흐름에 힘입어서 이준석은 TK에서도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보수층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고 또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이준석의 행위와 행동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다. 백팩을 메고 한쪽엔 스마트폰을 들고
온라인에서는 이준석을 준서톤이라고 호칭하며 열렬 지지자가 생기고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준석은 MG 표심을 증명했고, 그리고 이준석은 현재 새시대 미래 디지털 정치인 MG 정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응? 따라서 2021년 정치의 하도와 2021년 정치의 파랑과 현명은 이준석이 중심이 있었고, 그 이준석 현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 진행형이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6.11 전당사회 이후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이후에도 이준석은 정치권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고, 모든 언론과 지면신문들이 이준석의 인터뷰를 따며 이준석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단 하나 이준석의 현상을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와 늙은 고닥다리 아날로그 세대뿐이 없다. 따라서 시사저널에서 말하기를 2021년 누가 한국을 움직였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에서 야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윤석열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였다. 이준석이가 윤석열보다 무려 26%를 앞서가면서 야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이준석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집합이며 합리적 이성이며 지성들이다. 여기서 지금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저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에 저항하는 윤석열은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서울과학고 미국 하버드를 나온 수재지만은 이준석은 2011년도에 박근혜에 의해서 차출돼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다른 젊은 정치인들 같이 포말처럼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는 소모품이 아니었고 현재까지 이 살벌한 정치판을 갖다가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준석을 무시했지만은 현재도 이준석인 당대표 이준석을 무시하는 이 꼴통 늙은 고닥다리와 아날로그 시대를 보면서 이준석은 더 강한 개혁의 마인드를 쌓고 있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준석의 시대교체론, 세대 포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끈질기게 붙었고 실질적으로 야권에서 풀뿌리 정치를 갖고 밑바닥부터 올라온 586 정치인들과 비슷하게 이준석은 살벌한 관료, 판검, 고급 관료들이 중심이 된 국힘에서 처절하게 버티면서 현재의 위협을 달성하고 있다. 그는 비례대표를 원하지도 않았고 당선 가능성이 아주 확실한 지역도 원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가 태어난 상계동에서 3번이나 그 어려운 곳에서 도전을 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젊은이는 일반 차입된 젊은이가 아니고 스스로 정치를 배우고 개혁하며 진보하는 정치인이다 하고 당대표로 뽑아줬고 이준석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거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은 당대표가 된 의회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백팩을 메고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신정치를 개혁 정치를 설파했으며 국민들한테 SNS 스마트폰은 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준석은 과거의 정치인, 아날로그 정치인 현재의 윤석열과 다르게 방송과 인터뷰, SNS를 살인적으로 소화하면서 정치판을 개혁시키려고 노력했고 기존 구닥다리 정치인, 당대표, 정치인들이 하지도 않았던 공식 일정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대변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인 그 구닥다리 정치인 대신에 이준석은 현안마다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메시지를 직접 남기고 국민하고 직접적인 소통에 들어갔다.
다 디지털입니다. 응? 이준석이가 당시 2018년도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출마하면서 한 말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의 족쇄가 풀린다 하고 자신을 했고 그게 6.11 전당대회로서 당대표가 됨으로써 젊은 정치의 족쇄를 풀었다. 이거를 밟고 죽이고 정하는 게 바로 윤캠프고 윤석열이고 늙은 군인들이다. 노병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시에 6.11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이 국힘의 대선 경선이 요번에 흥행을 이룬 곳은 누가 봐도 이 대표의 이준석의 전략이 적중을 했고 그죠? 흥행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일으켰다. 그런 것을 두고 윤석열은 16번의 토론을 했는데 누가 보느냐 하고 폄하하는 이런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시대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윤석열을 필요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 정치의 특징은 기동성이고 일관성이 있고 선명하며 파격적이다. 거기에 하나 더 고고TV가 붙이면은 돌파력이 있고 미래 예측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동안 능력주의와 관료주의로 무장된 구정치권과 국힘의 꼰수기들에게 대단히 불안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으며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은 이런 지평을 깨지 못하는 이런 완고한 꼰수기들을 보면서 울산행을 감행했고 요번에도 당 상임위원장을 던지면서 지금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려고 모색 중이며 개혁을 실현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대표가 너무 가볍다. 너무 어리다. 이런 비난은 아날로그 시대고 구석기 시대인 이런 국힘의 꼰수기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고고TV와 고고TV 같은 개혁 보수와 합리적 보수와 탈진보와 중도층과 미래 디지털 세대인 2030, 40, 50들은 절대 국힘과 윤석열 캠프의 꼰수기의 행태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준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준석이가 올해의 정치 인물로 선택된 소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온 대로 노력할 것이며 후회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나한테 말을 하기를 국힘 꼰수기들이 윤캠프와 윤석열이가 예측이 안 된다. 가볍게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 그들은 구시대 인물이고 습관화된 관행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많은 변화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꾸준하게 보여줬던 노쇠화의 과정에 조류를 바꿀 만한 파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변이 있는 것이다. 파격을 두려워하면은 변화는 오지 않는다. 이준석의 저항의 과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보면은 디지털 세대라. 그죠?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윤석열과 꼰수기와 그를 들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시대 흐름을 못 잊고 태극기를 휘두르고 빨갱이, 좌파, 우파 이것만 되뇌고 있으니 윤석열의 지지율의 하락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준석이를 거두지 않는 한, 이준석을 따르지 않는 한 복구가 될 리가 없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선거는 기존의 87 체제 이후에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될 때까지 그런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고 그죠? 그런 관습과 패거리 정치가 종언을 구하고 있고 현재는 디지털 혁명식의 MZ세대 신문화, 신문명이 주도하는 세대 선거이므로 이준석을 밟아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은 중도 확장으로 갈 수도 없고
2030한테 버림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김종인과 같은 과거의 아날로그 분석력을 가진 어른과 경세가와 이준석이 같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무장한 디지털 혁명의 전사가 조합이 돼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윤석열은 김종인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이준석을 밟고 죽이려고 지금 광분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필패가 보인다. 윤석열이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정체성도 없어요, 솔직히. 역사적 이념 대립 구조를 갖고 나왔고, 대규모 대중 집회를 가며 또는 자기만을 따르는 지지층에만 가서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은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 윤석열이 성렬이형 밥집 있잖아요. 그 몇 명 안 보더라고. 몇만 명도 안 보더라고. 대실패 들어갔죠. 민지아 부탁회 이후로. 오프라인 중심을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은 전통적인 공약을 내려고 그러고, 또 국힘이 중심이 아니라 윤석열 신당, 즉 새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윤석열은 패배의 길로 갈 수뿐이 없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디지털 선거다. 디지털 선거다. 국민은 민주당이냐 국힘이냐를 뽑지 않고 누가 새로운 물결과 새 시대에 동참하며 미래 시대를 동참하며 디지털 혁명군이 되는가를 국민은 보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고고TV도 30대, 고고TV 30대. 그래서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정당 정체성이 약화됐고, 스마트폰 시대가 일상화됐고, 디지털 세대, MZ세대 2040, 50까지가 부상했으며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공중전이다. 시공간전이 펼쳐지고 있고, 그죠? AI, 팬데믹, 기후변화, 이런 또 플랫폼 선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데, 여기서 윤석열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바야흐로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디지털 선거에 지금 투입된 단계며,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과 대깨운들과 검사 판사들과 거기를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20세기 선거 패러다임에 20세기 100년 전의 선거 패러다임에 갇혀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무난히 빨며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간다면 윤석열과 국힘은 대실패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2030 디지털 혁명군이 지지하는 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원고에 반도 못했네. 쉽게 말해서 지금 윤석열이 같은 경우가 토론하면 뭐하냐? 전통적인 방식으로 법적으로 3번만 하자. 그러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정치를 접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민첩하게 즉시 즉발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숨고 있고 윤석열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곳에만 가서 손을 흔들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 윤석열 같은 아날로그 선거 방식이 21세기 디지털 선거 혁명군에 지금 연속적으로 참패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원고는 한 번 더 찍을게요. 이것이 이준석이를 거부하면은 망해요. 이준석이를 거부하는 마음에, 이준석의 현상이라는 것은, 이준석이는 시대정신 그 자체며, 이대정신은 세대교체, 미래교체, 시대정치의 상징이며, 이준석은 디지털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윤석열과 윤캠프 쪽은 망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신년 1월 1일 새벽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올해 저는 호랑이보다 말이죠. 저는 치타가 더 좋아요. 저는 솔직히. 호랑이의 운한 기운을 힘을 받으셔서 올해 한 해 행복하시고 재물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